AI 반도체 다음에 2차 전지가 뜬다. 바톤 터치 할 것 같은데요. AI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나 뭐 여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던 거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다. 거품이 되게 좀 심하게 껴있는 상태고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하다.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다. 2차 전지 다음 섹터로 뭔가 AI 반도체가 뜬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꾸로 보셔야 되겠죠. 이제 AI 반도체 다음에 2차 전지가 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뜨고 있으니까, 뜨고 있고 많이 떴으니까. 바톤 터치 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를 꼭 사야 되겠다고 하시면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에 있는 AI 주식을 사시는 게 맞고, 미국 1등이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을 사신다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을 사야 되고요. 거기가 1등이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은 국내에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1등이니까. 예.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개방돼 있고 국제적으로 다 이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넘버원을 하는 회사를 사야 돼요. 넘버원 한 회사가 한국에 없고 해외에 있다 하면은 해외 주식 요새 투자하기는 쉬우니까 해외를 가셔야지 맞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AI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여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던 거는 말도 안 되는라고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품이 되게 좀 심하게 껴있는 상태고 거품은 올해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꺼지고 말 테니까 이제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000년 무렵에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새로운 기술이 아마 1년 안 되는 기간에 400배 올랐을 거예요. 400배, 40배가 아니고 400배.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인터넷이라는 문물이 워낙 이제 그 이전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 우리한테 선사한 거기 때문에 완전 혁명이었죠. 인터넷을 통해 갖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내 컴퓨터를 갖고 연결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혁명이 터졌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 갖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인터넷 사이트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다 무료로 오픈한 거예요. 네이버도 뭐 지금도 돈 안 내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돈 안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인터넷 광고가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갖고 돈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서버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매출은 좀 쪼만하고 이제 비용은 많이 나가고 적자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이제 관심을 막 갖게 할 수 있는데 최종 돈이 벌려야 그래야지 그 기업이 유지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은 못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몇 년 못 가고 다 망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랬던 거고요. 그게 지금 AI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되게 뜨겁긴 한데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오픈 AI 하고 있는 챗 GPT 하고 있는 회사가 오픈 AI잖아요. 오픈 AI도 지금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챗 GPT 같은 거를 돌리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칩 그래픽 칩, GPU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속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제 막 수천억, 뭐 수조 원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챗 GPT를 통해 갖고 사업화는 지금 크게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일단 투자는 해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은 그때 뽑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여서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구글 쪽도 뭐 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그 칩을 이제 수조 원치 사고 와서 AGI 챗 GPT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바드 이런 거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옛날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골드러시가 있었는데 이제 골드러시 때 사실 돈 번 사람은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금캐로 가면은 청바지 사고 곡괭이가 있어야지 금캐로 가니까 그걸 지금 누가 팔고 있냐면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떼돈을 벌고 있고 주가가 시총 3조 달러에 이제 가 있는 거고 그 엔비디아 만들 때 이제 하이닉스의 HBM 그 칩이 좀 일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BM 칩 만드는데 이제 반도체 장비가 이제 한미 반도체께 좀 쓰이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올해 하이닉스 쪽에 그 HBM 만들기 위한 반도체 장비는 올해 계약 맺은 게 2천억 원이에요. 최근에 수주를 받았는데 한 600억인가 뭐 정확하지 않은데 뭐 그렇거든요. 토탈 합쳐갖고 이제 수주를 2,600억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총은 한 15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2,600원 팔고 15조 기업 가치가 오른 거니까 너무 과한 거죠. 2차전지는 막 예를 들어 갖고 10조 벌어 갖고 이제 10조치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황금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골드러시 해갖고 지금 다 가서 열심히 곡괭이 들고 와서 막 이제 광부들이 막 파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이 안 났어요. 언젠가 파다 보면 금이 나오겠지 하고 그 기대로 지금 주가는 이미 다 반영돼서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금은 아직 발견이 안 됐고 계속해서 파다 보면 금이 나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이제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금이 안 나오면 그러면 지금 올라있던 회사의 주식들은 다 주가가 폭락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회사도 더 이상 청바지나 곡괭이를 못 팔 테니까 그 엔비디아도 주가는 이제 작살 날 거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지금 경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산업에 대해서 이제 2016년부터 기대를 되게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익 나는 회사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를 가졌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론 같은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그런 매스컴들 보면은 뭔가 AI 반도체가 거의 메가 트렌드급으로 지금 거의 그거는 뭐 단순한 이유입니다. 국내 기관들이 AI 관련주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들, 뭐 각종 이런 애들이 다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고, 그 다음에 이제 AI주들은 이제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지금 여의도에 좀 문제가 너무 좀 집단화되어 있어갖고 레밍처럼 이제 한 방향으로 좀 가요. 그래서 뭐랄까 서로 이제 다른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좀 경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고 좀 집단화돼갖고 이거 좋다 하면 다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너무 거품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소위 AI 관련주라는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좀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가는 단기로는 인기투표 기계이고 장기로는 저울이다. 이뤄봤는데 혹시 예. 이게 어떤 맥락?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AI 관련돼서 단기로는 미인 투표 기계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한 얘기고요. 영국의 이제 그 위대한 경제학자, 화폐 고용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쓰신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분이 또 유능한 주식 투자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장의 인기도에 따라 갖고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주가가 수렴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AI 관련주들이 제일 인기가 좋기,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식들이 제일 인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쪽 주가가 좋은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거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금 가치는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폼나게 얘기한 게 단기로는 인기투표 기계고 장기로는 저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싼지 비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생각하시면 3년 뒤에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 EPS를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주당 EPS에다가 3년 뒤에 이 회사가 받게 될 PR을 곱하시면 그러면 3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의 주가에 거래될지에 대한 근사치가 나와요. 그 근사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작가님조차 에코프로 하락 타이밍 때 딱 샀을 때 약간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걸 제가 봤거든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살 때 이제 내가 사서 내일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서 3년 뒤에는 아마 이 가격보다 내가 산 가격 비해서는 적어도 한 3배, 4배는 올라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산 거니까 사서 이제 3년, 4년 뒤에 까봐야 되겠죠? 까봐서 이제 3, 4배 이상 올라 있으면 잘했네. 3년 뒤에 까봤는데 안 올라 있으면 그건 좀 잘못했지. 판단은 3, 4년 뒤에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한 종목을 몰빵을 쳐갖고 3, 4년 뒤에 까보게 되면 그거 하나 잘못 판단한 게 전체를 다 그르치는 거잖아요. 5개를 나눠놓으면 그 중에 이제 성공한 게 한두 개 있고 실패한 게 뭐 또 한두 개 있고 그저 그런 게 또 한두 개 있고 했을 때 이제 크게 보면은 다 성공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개 이상 10개 사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는 100%고요. 오르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예천장이 없는 겁니다. 10배 오를 수도 있고 100배 오를 수도 있고 1000배 오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1000배 오른 주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를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샀는데 그 중에 이제 딴 거는 다
빵이 되고 하나만 10배가 돼도 그래도 2배가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년 갖고 가서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데 집중해야 되고 그게 이른바 얘기하는 피터 린치의 신우타 종목이고요. 그 10배가 올라가는 주식은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거는 아닐 테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막 떨어지고 있던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종목에서 항상 10배가 생기는 거죠. 그 지금 2차 전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신우타 종목을 찾아보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평가된 거 찾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PBR 1을 기준으로 잡고 PBR은 쓰레기입니다. 이 책에 있습니다. PBR이 왜 쓰레기인지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를 지금 팔았을 때 청산하면은 얼마를 받을까 하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관점이 틀렸어요. 우리가 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우리한테 돌려주기를 바라고 이 기업에 돈을 맡기는 거지. 우리가 이 기업에 돈을 맡기면서 당장 한 달 뒤에 이 기업 청산해갖고 내가 자녀 재산 분배받는 회사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본 가정이 PBR은 이제 기업 청산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하고는 배치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산했을 때 돈을 받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팔리는 가치로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PBR은 장부 가치, 북밸류라고 그래갖고 회계상의 이 자산의 가치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계상의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처음에 산 가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100% 사갖고 청산을 했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자산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략 90%가 기계나 공장이나 이제 그 공장 짓는 땅이나 이런 겁니다. 그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계를 지금 시장에다 팔면 얼마를 받을까? 옛날에 내가 삼성전자 있고 공장 지을 때 총 막 100조를 들여갖고 공장 지었는데 지금 공장에 이걸 내다 팔면 100조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아무 이게 없어요. 100조를 받을지 10조를 받을지 200조를 받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정보가 장부 가치 PBR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의도에 그 쓰레기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PBR이 왜 쓰이게 됐냐 하는 역사. 그 역사도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 이제 맥락 알고 보면 아 PBR은 이래서 쓰레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찰리 먼거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얘기할 때 PBR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지금 밸류에이션 뭐 해갖고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 그때 PBR 얘기 막 하고 하잖아요. 무식한 겁니다. 여의도 기관들 전체 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다 싸그리 무식한 거예요. 책 한 권 안 읽은 거예요, 진짜로. 무식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씨부리고 다니니까 내한테 맨날 욕먹는 거 아닙니까? 투자, 투기, 도박이 있는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있는 걸 사서 그게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최소 3년을 기다리는 건 투자. 그 다음에 투기는 이제 다양한 방법, 기술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수급이나 뭐 모멘텀이나 뭐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갖고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를 내가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거고 세 번째 도박은 그냥 기분 따라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름이 예뻐서 한 두세 달 뒤에 왕창 올라 있을 것 같아. 그건 도박이죠. 도박은 재밌죠. 재밌긴 하는데 이제 도박장에서는 항상 도박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하우스 이용료 내야 되니까 재밌긴 하지만 이제 그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재산을 잃으실 거고요. 반대로 투자는 3년을 놓고 그냥 이제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떨어지면은 이제 뭐 떨어져도 견디고 뭐 이래야 되니까 올라가도 사실은 견뎌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이게 과정이 힘들어요. 어렵고.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대신에 수익이 발생하는 게 맞고 도박은 이제 과정이 재밌고 이제 흥분되고 즐겁잖아요. 대신에 돈은 잃어야 맞는 게 그래야 공평한 거죠.